안녕하십니까. 이 텍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실제에서 그 비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분처럼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용자인데 제가 프레젠테이션만은 비마로만 합니다. 그래서 비마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것 또는 경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요. 그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려고 그러면 이 구상을 잘해야 되는데 또 내용을 잘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그 매년 1월 초에 하는 소비자 가전 전시회, 여기에 이 키노트 어드레스라고 그러는데 이 기조 연설이죠. 아까 앞부분에 이 총회 앞부분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주제 강연 같은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애플사의 이 키노트 가지고 작성한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이 MS사의 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빌 게이츠 두 사람에 대해서 90분짜리 키노트 어드레스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암시를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1대1로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게 많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 자체도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보시면 이 자신이 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할 때 또는 구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 관련 책이 일본 사람들이 쓴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일본 사람들이 쓴 파워포인트로 하는 뭐 구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50문장으로 하는 영문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동호회 카페 가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아니면 그 다음 카페 가면요. 뭐 파워포인트 모임 이런 데 보면 테크닉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기가 만들었냐 예제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좋으냐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용도와 이 환경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15분이나 20분 내에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이 논문 발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세미나 콜로키움 같은 그 키노트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 60분씩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60분 수업, 75분 수업 같이 강의에 사용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보고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경우, 또는 제품 광고해야 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툴을 사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어떤 프로그램은 나쁘다, 어떤 프로그램은 좋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환경에서 자기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었느냐가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지 그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세계적인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프로그래머와 이 디자이너들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는 나쁜 게 없습니다. 선택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럼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프레젠테이션을 자기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몇 가지 이렇게 이 좋은 것을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리허설 장면이 있는데 1966년에 나온 이 카라얀의 이 리허설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쪽에 리허설 장면이 있는데 제일 앞부분에 이 그 제작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왜 리허설 장면을 공개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카라얀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자기는 이 공연장에 와서 공연을 이래 음악을 연주회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지휘자를 볼 때는 이 지휘자는 그냥 팔만 흔들고 있고 연주자들은 자기 악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휘자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게 아니다. 이 지휘자가 하는 역할은 이 사운드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그 연주장에 오는 사람은 연주만 봐서는 모르니까 리허설 장면을 보면 이 원하는 대로 어떤 사운드를 만들어가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허설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느냐 그에 대한 힌트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DVD가 많이 나오는데
이 DVD에는 무엇가 있냐면 서프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데 그렇게 감동을 받는 것도 있고 킬링타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션 영화라든지 뭐 007 영화 같은 건 킬링 영화죠. 킬링타임을 하는데 그런 영화 외에 다른 영화를 보면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왜 제작자가 저런 영화를 만들었냐, 감독 왜 저렇게 만들었냐, 또 SF 영화 같은 경우는 저 장면은 어떤 테크닉을 이용해서 찍느냐는 의문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DVD나 또는 다른 이제 소개하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메이킹 오브 무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감독이 어떤 식으로 대본을 이렇게 각색을 했고 이 촬영 장소는 어디다, 그다음에 촬영은 어떻게 했느냐, 특수 효과는 어떻게 냈느냐를 쭉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영화 자체는 다 안 보더라도 그 영화가 어떻게 있느냐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프레젠테이션도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학교에서 이 논문 그 디펜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학회에 가서 15분 만에 발표를 하려고 하면 이 서투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 내에 자기 전체 논문을 압축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 논문의 핵심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독창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저자나 아니면 같이 쓴 사람들만 알고 있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 참가하는 청중들은 그 논문에 대해서 모른다. 왜냐하면 독창적으로 자기가 몇 년간 몇 달간 썼는데 그것을 15분, 20분 만에 이해를 시키려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데 15분 만에 논문을 축약을 해가지고 그걸 꽉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메이킹 오브 무비 하듯이 자기가 그 논문을 어떻게 썼느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느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슬라이드 만드는데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인터넷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저자 직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저자가 직접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 토익이나 토플 강사 중에 김아무개 씨 같은 경우는 저자 직강 아닙니까? 그럼 보면 몇 달 전에 이렇게 수강 신청해도 자리도 없고 그러는데 왜 학생들이 그 사람 강의에 몰려드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바로 저자 직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도 저자가 직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는 미처 나타내지 못하는 그림이라든지 그래프, 도해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뒤에 있는 배경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이 슬라이드를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 파워포인트로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일일이 위즈윅스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초보자들은 쉽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면 일관성이 떨어지면 보는 청중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요란스럽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애니메이션을 요란스럽지 않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의 또 지침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 학술적인 그런 논문에 해당되는 거고 제품 광고라든지 아니면 그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요란스럽게 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목을 적당히 해라. 5개 정도만 해라. 좋은 점 하나, 둘, 그 다음에 나쁜 점 하나, 둘, 결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빽빽하게 문장을 적어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슬라이드를 만드는 초보자가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완벽한 문장을 이렇게 적어 놨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언제 많이 썼냐 하면 그 영어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 영어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빽빽하게 정보를 문장 전체를 다 적어 넣는다는 겁니다. 그런 건 별로 안 좋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할 수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보통 키워드를 사용한다든지 구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좋은 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 파워포인트와 비머를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위즈윅 기능이 있고요. 이 비머는 이 마크업이라 그래가지고 텍스트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초보자, 중급자, 이 고급자들이 다 틀리는데 초보자들은 이 파워포인트는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능 평가하면서 수능 학습을 하면서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이 파워포인트 가지고 자기네들 그룹이 한 걸 발표를 할 정도가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초보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 비만은 텍스트로 돼 있으니까 초보자한테는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명령어를 보고 화면을 머릿속에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초보자들에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물론 전문가가 우리 캐릭터에 있는 그 고수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마크업 명령어만 딱 보고도 전체 머릿속에 화면이 쫙 만들어지죠. 그런 분들은 뭐 예외지만은 초보자들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이 좀 오래된 영화로서 이 저게 아마데우스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저게 살리에르가 이 모차르트가 작곡을 한 이 악보를 쭉 보면서 그 사람 악보만 보기만 하는데도 머릿속에서 사운드가 딱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고수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귀로 소리를 들어야 머릿속에서 소리를 느끼는데 그 사람은 눈으로 악보를 봐도 머릿속에서 소리로 느낀다는 거죠. 이 마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실제로 마크업이라는 텍스트를 보면서 그것을 큰 파일을 해서 브라우저로 눈에 띄워야지 이게 화면이 보이는 거지. 고수들처럼 명령만 딱 보고 머릿속에서 화면이 착 구상이 되는 이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사용하는 게 익숙해지면 둘 다 재미있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고급 사용자들한테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발표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 대학은 뭐 박사과정 마지막 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발표만 해도 뭐 한 40~50번씩, 수십 번씩 한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진짜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 전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벌써 알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이러면 이 사람들은 내용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일관성이 있게끔 쫙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파워포인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손으로 일일이 다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비마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쫙쫙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동도 되고요. 사용 용도는 파워포인트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장면에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예요. 그래서 자기가 효과 위주로 한다. 제품을 멋들어지게 광고를 해야 된다. 또는 뭐 키노트 어드레스에서 그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팟 같은 거, 에어북 같은 거 뭐 광고하고 싶다. 이럴 때는 당연히 파워포인트 또는 키노트 같은 거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마 같은 경우는 내용 전달을 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이 한두 페이지를 한두 장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한 10분 만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는 비마를 쓸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또는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비마를 쓰면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반은 다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스크린 프레젠테이션 툴을 보게 되면 이 레이텍스 세계에서는 저렇게 굉장히 많이 있고 요즘 문제가 되는 게 HTML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스크린 프레젠테이션 툴이 텍 세계에서 있는데 그 중에서 비마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비마를 선택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클레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패키지들을 막 쓰다가 충돌이 일어나면 이 제작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걸 패키지 충돌을 하기 위해서 다시 버전업을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이 돼 있게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발자는 이 베를린 공대 출신의 2004년에 만든 틸 탄타우라고 하는데 지금은 르이벡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04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성능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기능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옵션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매뉴얼도 220페이지 정도로 매뉴얼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이 틸 탄타우 그 매뉴얼 제일 앞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면 Für alle, die Schönheit von Wissenschaft anderen zeigen wollen. 이런 말이 이렇게 타이틀에 딱 나와 있는데 이건 독일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글로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런 글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업을 보면 HTML을 쓴 분들은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마킹은 제가 그냥 손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HTML을 보면 형식을 정하는 헤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본문을 넣는 그 바디 부분이 있습니다. HTML 구성하고 비머 구성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위쪽에 보면 저렇게 이 헤드 부분에 프리엠블이라 그러죠. 저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 문서 모양을 슬라이드 모양을 규정하는 것이 있고 아래에 보면 사용자가 자기 내용을 적는 게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 하신 그거 내용처럼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자기가 가져다가 쓰면 앞부분은 뭐 사용하는 고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제목 정도. 그래서 두 개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본다는 건 같고요. 비마를 보게 되면 헤더 부분은 저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것을 다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도 뭐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건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 쓰다 보면 어디에 어떻게 고친다는 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고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은 이 슬라이드인데 보통 다른 프로그램은 슬라이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프레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저기에 보면 프레임 타이틀에 보면 제목을 적고요. 그 밑에 내용을 적으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기에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래서 컴파일만 하면 아주 멋진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작업을 보게 되면 저기에서는 이제 캐시 메뉴를 예를 들었는데 캐시 메뉴를 이용할 필요도 없고요. 터미널을 열어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명령어 창을 열어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긴을 이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밑에 있는 그 명령어 넣는 데 이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샘플을 가지고 소스를 이렇게 편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PDF, 레이텍,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컴파일을 한 다음에 PDF 문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뷰어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논문을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지금 이 브라우저가 저쪽이 좀 구형 버전이라서 몇 군데 안 나오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학회에 가서 20분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쓸 때 강의 자료를 저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템플릿이 있는데, 템플릿에 지방 그 이름이 있는데요. 그 템플릿 명령어만 이렇게 바꾸게 되면 전체 모양들이 저렇게 바뀝니다. 템플릿은 보통 20몇 개인가 30몇 개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방에서 또는 개발자가 자기만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는데, 인터넷을 잘 서치를 해보면 템플릿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템플릿을 두고 색깔만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비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목별로 남들에게 몇 가지를 탁탁탁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항목을 나타내는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또는 네모나게 나오는 저렇게 항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번호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지금과 같은 경우입니다. 보통은 뭐 레이저 포인터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이 대형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발표자가 어디에 내용이 이렇게 가 있는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해당 순서에 그 내용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원하는 번호를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수학 공식 저렇게 다 나타낼 수 있는데 레이텍 가지고 작성한 문서에서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으면 슬라이드에서도 저렇게 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테이블 물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과 다른 되게 보이지 않는 기능을 이용해서 틱택터도 저렇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폴트로 나와 있는 블락이 있습니다. 블락을 잘 이용하면 항목에서 좋은 점, 뭐 장점 또는 단점, 그 다음에 몇 가지 사례, 결론 이렇게 남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저런 블락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공식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정리, 정명, 뭐 계, 뭐 이런 거 할 때 저는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이 블락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D 세션에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틸 탄타우가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쓴 것이 바로 뭐냐면 틱저라는 그래픽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틱저가 뭐의 약자냐면 틱저 이스트 카인 짜현 프로그램. 저게 독일 말인데 뭐냐 하면 틱저는 그래픽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약자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이 그래픽을 나타내는 매크로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 약자가 바로 틱저라는 게 돼 있는데요. 저거는 예제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예제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PGF 플롯은 작년에 2008년 1월 달에 패키지로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이 본대학에는 포야 쟁어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제가 방학 중에 이 원서를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릭을 이용해서 번역을 하면서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앞에 틱져가지고 그렸는데 딱 그리는데 성공을 했는데 하나, 이 3차원 나선 구조는 못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복잡한 수학적인 걸 사용할 때는 이제 PGF 플롯을 저것을 이용했는데요. 보면 이 틱져에 좀 취약한 거는 무엇이냐면 수학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리는 기능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축들을 로그 스케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여러 가지 겹쳐서 그린다든지 할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작년에 나온 패키지가 바로 PGF 플롯이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매뉴얼도 한 100페이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정교한 수학적인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뭐 PDF, PNG, 뭐 JPG 이런 것들도 그대로 불러와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색상이 좋지 않아요. 나사 그림인데 색상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브라우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할 수 있는데 타입이 몇 가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AVI라든지 아니면 MPEG 또는 그 SWF 쇼크웨이브 그 플래시입니까? 그렇게 해서 냈는데 AVI로 하더라도 이 코덱이 안 맞으면 이게 나오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DivX로 다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쪽은 재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홈페이지에 올려놔보죠 일단. 그 다음에 슬라이드 전환 때 사용하는 효과가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 배경 화면 색깔도 저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저것도 지금 아무도 이 그래픽 카드가 설정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글씨체도 저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글씨의 크기도 저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사례가 있는데 시간이 한 5분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비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비마가 단순한 이 프레젠테이션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금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연동을 이렇게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파워포인트나 또는 키노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파워포인트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스터 기능이 있습니다. 이 포스터 기능은 무엇이냐면 학회에 가면 구두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는데 보면 보통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맞춰가지고 저렇게 포스터를 비머로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구두 발표를 비머로 하는데 포스터는 필요가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한다든지 갑자기 자기가 계획이 바뀌어서 이 포스터 발표를 해야 될 때 저런 식으로 명령어만 넣으면 비마로 작성한 것을 포스터로 얼마든지 저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아웃은 종이로 이렇게 발표 내용을 찍어낼 텐데 보면 세미나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이 수십 나오면 막 그거 적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런 사람들이 집중이 내용에 안 되기 때문에 안심을 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은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 나눠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라고 내용 이거 설명하는 거 잘 들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내용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손으로 이렇게 적는 또는 배포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핸드아웃이라 그러는데요. 발표하는 내용 보통 A4에 2개 슬라이더 2개를 넣는데 저기는 지금 4개를 넣습니다. 2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 노트가 가장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보면 이 오른쪽 위에 이쪽에 보면 현재 슬라이드의 내용이 있고요. 이 노트 기능에 자기가 발표자가 여러 가지 설명을 이렇게 쭉 적어 넣습니다. 이렇게 적어 넣어가지고 요것을 핸드아웃으로 해가지고 돌려주면 참가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만 아니고 보충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강의록을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눠줄 이유는 없죠. 그 다음에 멀티스크린도 이게 좀 지원이 좀 부족한데요. 이 보면 스크린 2개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통 거기에서 보면 이 옆으로 늘려가지고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은 이 발표자가 자기 모니터를 보면서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관객들에게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멀티 스크린, 듀얼 스크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문으로 발표할 때 자신은 발표자는 여기 있는 자기 원고를 쫙 보고 있는데도 이 참가자들은 이 사람이 되게 멋지게 저 슬라이드만 보고 쫙 이야기한다는 이렇게 착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윈도우에서는 아직 지원이 부족을 해가지고 이 듀얼 스크린을 써가지고요. 이 쭉 잡아 늘려가지고 두 배로 크게 하면 이렇게 반이 걸쳐가지고 자기 모니터에 왼쪽이 걸치도록 하고 발표할 때는 오른쪽이 걸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아직도 이건 지원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슬라이드를 만들 때 PDF 이렇게 매뉴얼을 그대로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강의록이라든지 발표하는 거, 리포트 같은 거를 PDF로 만들어 놨는데 슬라이드에 그걸 다 적기는 뭐하고 원문 그대로 보여줘야 될 때 저렇게 명령을 주면 저렇게 나오고요. 매뉴얼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강의록을 자기가 레이텍으로 만들면 강의록에 마크만 딱딱딱 해가지고 그것만 컴파일 시키면 이 비마로 쫙 만들어지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영문에 대해 가지고는 되는데 한글로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우리 부회장님께서 손을 많이 이렇게 보셨는데도 몇 군데가 좀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록에서 마킹만 딱딱딱 해가지고 비마로만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강의록을 그대로 나가게 하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발만 앞으로 발전만 되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딱 맞은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받죠. 질문이 있으시면.